11월 4일 오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닷새 만입니다. 나흘이 넘게 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그 녹취록을 민주당이 공개한 이후에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또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대란입니다.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걸 가동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이 재판에서 1심 선고 두 가지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좀 유지해 보기 위해서 이 장외 집회에 나섰다.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탄핵 등을 입에 담기 시작했다. 이렇게 충돌하는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지키는 한동훈의 입장,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한동훈이 굉장히 명쾌하게 고민 끝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최후 통첩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번에 정리하고 넘어가자. 더 이상 시간을 기다릴 수도 없다. 이 타이밍, 그러니까 이번 주라고 지금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달까지 여유를 두었는데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지지율도 그렇고 지금 명태균에 대해서 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세 번째 계속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이 내용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다 밝히고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 김건희 여사는 공개적인 활동은 모두 중단을 하자. 그 다음 내각, 대통령실 모두 인적 쇄신을 하자. 이건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국면 전환용 이런 것이 아니고 문책성이다, 문책.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참 최후 통첩이다, 최후 선택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특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 지금 김건희 여사 그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내놓고 이제 14일 국회 표결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위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초쯤 재표결이 있게 되는데, 이 민주당의 이 특검은 안 됩니다. 이건 위헌 요소입니다. 이재명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3자 추천, 공정한 특검법,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감찰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요구를 놓고 또 한동훈이 이럴 수가 있느냐, 또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지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최소한의 수위를 낮춘 것이다. 여권의 단합, 당정 일체 단합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리를 하자. 그러면 한동훈이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이 모든 것을 던져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만은 풀고 넘어가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명태균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 지지율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정보를 이미 정리를 했고, 한동훈 지도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명태균 관련해서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은 다 한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게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이 법적인 이야기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국민들이 묻고 있는 지점은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이게 윤 대통령이 명태균과 통화한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다. 지금 이렇게 대응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입니다. 공정한 제3자 특검. 지금 뭐 특별감찰관은 제가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뭐 옥신각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받지도 않고 민주당이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안을 가지고 여당 내에서 뭐 싸우고 표결하자 의미도 없는 특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제3자 공정한 김건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말을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단합을 할 수 있다. 이재명, 문희조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셈입니다. 그 다음 의료 대란 부분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 부분과 의료 대란 부분이 성질이 비슷합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계속 악화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의료 대란도 계속 위험해집니다. 또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대표가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오는 11일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 가동한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겠다라고 해놓고선 또 말을 바꿔서 지금 참여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야 빼고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 가동해서 달린다. 이제 의료 대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지금 뭐 그대로 지켜보면 이게 예산만 투입이 됩니다. 계속해서. 또 이 기다린다라고 해서 뭐 떠나간 전공의들이 이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빨리 확실하게 선택하라. 같이 하지 않겠다면 버리고 가겠다. 여당만 나서겠다. 분명하게 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재명이 오늘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려나 이 1심 선고 이후에도 정치적인 야당 대표 입장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지금 중도로의 확장, 그래서 금투세는 뭐 일찍 포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이 카드를 쥐고 있다가 오늘 던졌습니다. 금투세 폐지하겠다. 주식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이재명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도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보수 우파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번에 이 분위기를 가져가야 한다.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 지금 재판부 겁박은 내용이 없습니다. 비합리적입니다. 이건 폭행입니다. 폭력입니다. 이건 재판부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칩니다. 재판부도 듣고 있죠. 많은 여론을.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재명이 무죄다. 왜 무죄냐?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가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하던 말씀이었습니다.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일부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 선거법 위반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자기가 대선에서 떨어지지 않았느냐. 가혹한 처벌은 좀 피해달라. 면하게 해달라. 위증교사는 재판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위증교사를 해서. 그렇지만 선처를 바란다라고 하면 이건 좀 그래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다. 이건 집회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재판부에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풍이 붑니다. 문희조 심판 확실하게 해 나가야 한다. 시간은 길게 걸릴 것이다. 위증교사는 정말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구속되지 않는다면 이재명의 정치적 위상은 계속 어떻게든 버티고 내년 봄까지 간다. 이재명이 저렇게 1차 지난주 토요일 주말에
장외 집회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내년 봄까지 보고 길게. 그 다음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보수 우파 중에서도 극소수는 제 송은재 TV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를 비판을 합니다. 저를 보고 친한동훈이다, 한딸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면 지는 정치입니다.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5%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주장이라면 그 주장을, 이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여러 가지로 각색은 할 수 있어도 결국은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으로 이기는 정치,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합니다. 법치가 그런 것입니다. 5%만이 지금 법치를 주장하더라도 법치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5%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덮고 뭉개고 넘어가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건 보수의 어떤 정체성도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 상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는 당당해야 합니다. 보수는 법치입니다. 공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걸 포기하겠다. 그걸 포기해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성공은 할 수 있느냐? 그걸 포기해서 문의조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그걸 포기해서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다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 소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0%에서 벗어나서 30%로 가고 50%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한동훈의 주장이 맞습니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상식적입니다. 한동훈도 언젠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되는 그런 때가 오면 제가 따끔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선택하라. 여야 의정 출범한다. 출범 참가하지 않겠다면 이재명 민주당 빼고 가겠다라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번 주 내로 하루빨리 정리를 하자. 정리하지 못하면 공정한 제3자 김건희 특검법 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